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멈춰야 될 텐데. 오늘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연장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는데 정작 중요한 이란과 미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약점이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죠. 여러 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지지율도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간선거 투표하기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 해결됐어요 여러분. 소용없죠, 그렇게 해서는. 그 전에, 수개월 전에 해결이 되면서 척척척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러다가는 몇 달 흘러가면 때는 늦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이란의 편일까? 그런가요? 이란이 더 유리한가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제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에 심각한 경고 발령. 며칠 안에 하르그섬 석유 저장고가 가득 찰 것이다. 가득 차면 뭐 문제가 있나요? 가득 차면 좋은 거 아닌가? 자,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해협을 역봉쇄를 해서 이란의 선박이 밖으로 못 나가게. 그러면 이란이 밖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들여야 텐데, 석유 팔아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이거 돈줄이 끊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심각한 상황이냐면 여기 베센트가 설명을 했습니다. 며칠 안에 하르그섬 석유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취약한 이란의 유정들은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시간을 벌려는 이란의 전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이란의 석유 기반 시설은 한계에 다다랐고 유정 폐쇄는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면 석유를 팔 수 없으니까 스위치를 잠깐 껐다가 해결되면 켜지. 끄는 동안 돈을 좀 못 버네, 이 정도가 아니고 영구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원유를 캘 때 아래 이 기반이겠죠. 압력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란 유전은 탄산염 암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석유를 빼줘야지 압력이 맞는데 이걸 못 빼내면 이게 균형이 맞지를 않고 또 물이 올라와서 이 암석 구멍을 막아버리게 되면 영구적으로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다시 켜도 석유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원유 가격이 0을 밑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원유를 가져가면 돈을 주는. 왜? 이거 안 가져가면 기반 시설이 망가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란이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 이란에게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만 이거 무슨 줄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란은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 자, 어쨌든 뭐 누가 더 안 좋은가 이거를 뭐 논하기 전에 지금은 상대방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눈싸움 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면 지는 건데 지금 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리고 있는데도 눈을 못 감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깜빡이기를 기다리면서. 자, 그렇지만 둘이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시간이 없다. 둘 다 어떻게 하든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 내가 이겼다 만세하면서 서로 만세를 하면서 해결될 텐데 이게 뭐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비트코인은 빛을 발한다. 이렇게 S&P 500,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세 자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60일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2020년에 있었던 미국 이란의 위기 상황. 60일 후에 S&P 500은 7%가 하락했습니다. 골드는 6% 상승, 비트코인은 20% 상승.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S&P 500은 2% 상승, 골드는 3% 상승, 비트코인은 21% 상승입니다.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이었는데요. S&P 500 3% 상승, 골드 9% 하락, 비트코인은 15% 상승입니다. 미국 은행 위기, 2023년 3월입니다. S&P 4% 상승, 골드 11%, 비트코인은 32% 상승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2024년에 S&P 7% 상승, 골드 9% 상승, 비트코인은 3% 상승. 이때는 좀 저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S&P 4% 상승, 골드 8% 상승, 비트코인은 24% 상승.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 2026년이에요. S&P 500 4% 상승, 골드 8% 하락, 비트코인은 12% 상승했습니다. 이건 60일 후의 성적만을 비교한 겁니다. 그 후로는 다른 요인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물론 비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기도 했겠죠. 중요한 건 이 지정학적 위기, 이것만을 놓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러하다. 특히 비트코인은 글로벌적인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비트와이즈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볼 확률.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확률이 있죠. 일반적으로 50대 50,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50대 50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길게 가져갈수록 확률은, 손실을 볼 확률은 낮아지겠죠. 하루 홀딩한다면 손실 볼 확률은 47.1%입니다. 일주일을 홀딩한다면 손실 볼 확률은 44.7%. 한 달을 홀딩하면 43%, 한 분기, 3개월을 홀딩한다면 37%로 떨어집니다. 1년을 홀딩한다면 손실 볼 확률은 24%입니다. 3년을 홀딩하면 어떻게 될까요? 0.7%, 1%가 되지 않습니다. 5년을 홀딩하면 0.2%, 10년을 홀딩해서 손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 이상 홀딩하면 손실 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알트코인은 홀딩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렇게 길게 가져갈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는 없다. 자, 이제는 글래스노드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시장 평균인 78,100달러를 돌파하며 의미 있는 평균 회귀를 보였고, 이제 단기 보유자 매입 단가인 81,100달러가 즉각적인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돌파한 건 아니고 돌파했다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항을 두드리고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80,000달러까지 회복된다면 최근 매수자의 54% 이상이 수익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약세장 반등에서 매도 압력이 소진되는 임계점이다. ETF 자금이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물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누적 거래량 차이가 상승세로 전환.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무기한 자금 조달 금리가, 이건 펀딩 레이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롱을 칠 때 이자를 내게 됩니다. 숏을 치면 돈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시장이 암울해지면 너도 나도 숏만을 치게 되면 숏을 잡을 때 돈을 내야 됩니다. 롱을 치게 되면 돈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모두가 숏을 치고 있다. 모두가 숏을 치고 있는데 현물 매수량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 압력이 조금씩 생기다 보면 이 숏이 결국은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응집되고 있는데 숏의 물량과 함께 덩어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빵 터지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터지면서 그 힘으로 추세 전환, 분위기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물시장의 펀딩 레이시입니다. 모든 거래소들의 평균 펀딩 레이시인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이 많은 물량이 청산이 된다면 크게 짜 올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여기 와 있는데요. 77,000달러대. 여기 빨간 색깔이 단기 투자자들의 평단입니다.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0,00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베어 플래그 상단 부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의 저항은 뚫어냈고요. 이 부분이 바로 2024년에 만들어놨던 저항 구간이죠. 거기를 뚫고 이 추세 저항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 이게 불마켓 밴드입니다.
20주 이평선 SMA, 그리고 21주 EMA, 초록 색깔이 EMA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지지 저항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저항, 매우 중요한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의 비트코인. 여기를 시원하게 뚫고 이런 못된 패턴들 다 깨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이, 설마 뻥이겠지. 미 해군 제독 포스타 별 4개의 장군입니다. 미 해군 제독 파바로는 별 4개짜리 해군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이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노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노드를 미국 정부가, 해군이 운영하고 있다? 채굴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영 테스트를 하면서 노드를 돌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키고 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면서 지키고 있다니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다. 파바로 장군의 선견 지명과 국가 안보를 위한 비트코인 활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성 장군이어도 마음대로 개인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겠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렇게 외칩니다. 디지털 자산을 다시 우리 영토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미래를 확보합시다. 자, 클래리티 법안을 외치는 또 한 명의 여성분이 계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영킴입니다. 한국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당장 통과시켜야 된다. 게리 갠슬러 같은 놈들 때문에, 놈들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나 뒤처져 있는데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폴 레킨스를 앉혀놓고 땀을 뻘뻘 흘리게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법안을, 페이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며칠씩 기다리거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법안은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인 법안은 아니지만 결제, 송금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수수료를 낮추는 그런 법안인데 암호화폐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발의한 지열 에너지 활성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벌써 통과했습니다. 지열 에너지라면 비트코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나 훌륭한 분이 미국 하원 의원, 그것도 캘리포니아 하원으로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영상이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중요성을 토로하던 그런 영상입니다. 갠슬러의 불법적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개발자들을 해외로 내몰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기술 선도국이므로 세계 결제 선도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도 분발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지만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되어져야 할 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